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정 씨를 포함해서 그 승선원이 20명이 조금 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네네. 의료 전문가가 같이 탑승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어쨌든 선원들이 지켜보다가 정 씨를 병원에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정 씨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고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그냥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선샤인호가 119 그러니까 우리나라 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센터 직원한테 정 씨의 증세가 어떤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를 병원까지 옮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지금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렇습니다.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좀 의문으로 많이 남는 네.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헬기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고열에 시달리던 정 씨를 소형 보트에 태워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해상에서 선샤인호가 이 소형 보트랑 접선을 하고 또 보트가 정 씨를 병원까지 데려가는 육지까지 그런 방식이었던 건데 정 씨가 당시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였을 거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메단의 병원에 도착한 게 2월 10일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이거는 최초 증세가 나타난 지 11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11시간. 그러니까 정 씨는 병원 도착 이후에 30분 만에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네. 조치도 취해보지 못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사실 네. 가자마자 그렇게 숨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사안이 이제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많은 매체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부산일보의 후속 보도 중에서는 당시 정 씨를 태웠던 보트 운항자들하고 접촉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 씨는 보트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것이 보트 운항자의 주장이고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지금 밝혀진 것은 네. 병원 도착 이후 30분 네. 만에 숨을 거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네. 거둔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할 네. 부분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건강한 체구의 21세 남성이 실습을 위해서 배에 탔고 네. 배에 탄 지 나흘 만에 심각한 고열을 동반한 열사병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옮기는 것이 너무 늦어졌고 이 남성은 병원에 도착한 직후에 혹은 직전에 숨을 거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정 씨 시신이 네. 지금 부산으로 돌아온 상태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월요일 그 부산해경이 유가족과 검찰이 입회한 가운데 1차 부검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일단 해경의 공식 발표인데요. 물론 이후에 정밀 부검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일단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열사병의 발병과 이 병에 대한 좀 뒤늦은 대처로 정 씨가 숨을 거뒀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어쨌든 뭐 구체적인 상황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네네. 부분이지만 네. 일단 지금 이 승선 실습을 두고도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눈에 띈 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한국해양대의 어떤 비상 대응 체계를 두고 논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재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승선 실습을 나가야만 하거든요. 네. 의무입니다. 이 구조를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학교가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교육을 일종의 외주를 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양대가 실습 대상자들을 다 태워서 실습을 시켜주는 게 안 되니까 해양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 외부 선사에다가 애들을 보내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학교가 직접 못해서 외주를 보내는 거면 관리는 철저하게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해양대 실습생 그 비상 대응이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네. 이걸 보면 실습생의 사고 예방법은 소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뭐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고가 또다시 네. 반복되더라도 뭐 어떤 대처가 될 수 네.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해양대가 보강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 지침에서 실습생이 직접 학교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상황처럼 실습생이 쓰러져서 의식을 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에 도움조차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선사 측이 정 씨의 소식을 학교에 알린 것은 정 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힘든 시간을 보낸 11시간 동안은 학교 네. 쪽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나간 일을 두고 뭐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주 초기에 해양대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예를 들면 뭐 헬기를 수배하거나 네. 아니면 정시를 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배를 알아보거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훨씬 더 많은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겠죠. 네. 한 가지 덧붙이면 일단 정씨는 병원 도착 직후에 숨을 거뒀다고 하니까 이건 선사 쪽에서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최대한 이 사안을 좀 조용하게 알려지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근데 또 네. 뭐 구조적인 문제에 네. 대한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 씨의 사망 이후로 네. 선상 실습을 경험한 해양대 재학생, 이 졸업생들의 언론 제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실습선 위에서 실습생의 처우와 지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평가를 하는 방식과 구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실습을 경험한 다수의 그 학생들은 실습선 위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를 감지해도 이거를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알리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거든요. 이 네. 문제가 지금 평가의 구조와 관련이 되는데요. 네. 해사대학 재학생은 뭐 해양 경찰이든 아니면 선사 직원이 됐든 간에 앞으로 이 해양업계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젊은 인재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배에 타는 것은 실습이고 이 실습에 대한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장의 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실습의 평가는 이 실습생이 앞으로 어떤 취업을 하고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까지도 이 평가와 연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데, 그러니까 실습의 현장은 배 위인 것이고 배의 총책임자는 선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배의 총책임자가 그 배의 실습생을 평가한다. 뭐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런데 배는 이제 닫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 바다를 오가는 원양선은 특히 이제 굉장히 강한 위계 질서를 포함해서 선원들 특유의 어떤 문화가 자리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습생은 이런 환경에서 이제 1년간 적응하고 본인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건데 결국 실습을 경험한 재학생, 졸업생들의 말은 이런 평가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장에게는 좀 좋은 모습을 어필하면서 잘 보여야 되고 네. 실습 기간에 병에 걸리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선내에서 알리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좀 너무 네. 나약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배 위에서 선장이라는 사람은 평가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습생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러한 평가 구조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선장하고 실습생, 더 크게는 선사와 실습생 사이에 일종의 어떤 갑을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 두 번째 문제가 지금 가장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조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망을 계기로 해서 선내에 뭐 CCTV를 달자 내지는 의료진의 승선 문턱을 낮추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완책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자 또 인터뷰 기사에서 신문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 정 씨의 실명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여기에 정 씨 아버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인터뷰를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이 인터뷰는 정 씨 아버지가 아들 또래 실습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으로 맺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 좀 슬기로운 취재 생활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 씨 아버지의 말씀이고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실습을 나가거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거든 제발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해라. 실습 평가 점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건강부터 챙겨라. 실습 중에 숨지는 비극은 우리 승원이가 마지막에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라면 바꿔야죠. 네네. 네, 더 이상의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면 제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취재생활 오늘도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10도였습니다. 네,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던 그런 마음이 내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깨 한번 이렇게 쫙 펴시고 네, 봄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9068번님 정답은 10도입니다. 올해는 더욱이나 안 춥다가 이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웅크리고 다니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 봄이 성큼 더 다가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난히 올 봄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요. 네. 2707번 님도 정답 10도입니다. 부산에는 올해도 눈이 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요. 하얀 눈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눈 대신에 예쁜 벚꽃들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하얀 눈 대신에 봄꽃을 볼 수 있도록 따스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봄이 오면서 코로나19는 좀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156번님 수도권도 어제 오랜만에 눈 구경 많이 했네요. 좋아요 하셨는데 일정 지역에서는 또 눈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네, 날씨 때문에 이래저래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3020 그리고 0229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5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